여러분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전 세계에는 35억 명이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있고 그중 일부는 핸드폰으로 인상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보안 카메라를 조작하거나 온도 조절기를 조정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흥미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2017년 berlin에서 열린 노동절 시위에 한 독일 예술가가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예술가는 거리에 차가 없는데도 구글 지도가 거리에 교통체증이 있다고 하는 걸 봤죠. 많은 사람들과 스마트폰 때문에 구글이 속아서 빨간색으로 교통체증이 있다고 표시하게 됐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가 직접 한번 실험해볼까? 실험에는 사람은 필요 없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었으니까요. 지도와 시스템의 본질을 연구하는데 2년을 보냈어요. 구글 지도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제공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구글은 전화기의 위치와 이동 속도를 확인하죠. 2020년에 그는 여러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하고 임대회사로부터 더 많은 폰을 받았어요. 결국 99개의 스마트폰을 모았죠. 2월 1일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실험을 발표했어요. 그는 핸드폰으로 가득 찬 쇼핑카트를 가지고 교통량이 녹색 거리를 빨간색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알렸어요. 전화기를 켜고 구글 지도 앱을 시작한 다음 쇼핑카트를 끌며 거리를 돌아다녔죠. 교통체증이라고 표시되기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길은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는 긴 빨간색 선이 나타났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많은 전문가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그중 한 명은 캐나다 출신의 자전거 선수입니다. GPS 앱을 이용해 낙서를 하려고 하루에 수십 마일을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를 탈 때 그는 자신이 이동한 거리, 속도 및 고도를 보여주는 GPS 추적 장치를 구입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훈련용이었죠. 선을 보기 전까진요. 온라인에 데이터를 올렸을 때 자신이 간 곳을 전부 보여주는 얇은 빨간색 선을 봤어요. 그때 자전거가 부시고 도시가 캔버스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랐던 거죠. 일단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그의 경로가 지도에 표시되었고 자전거 타기가 끝나면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그가 만든 큰 낙서를 볼 수 있었어요. 그의 첫 번째 낙서는 2015년 새해 첫날에 자전거 타고 해피 2015라는 단어를 흔적으로 남겼죠. 그 이후로 수십 마일을 달리면서 너구리, 기린, 공룡 혹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만화 또는 낙서를 하고 있어요. 가장 긴 낙서는 4시간 이상 90km 이상 탄 거였어요. 어느 날 런던의 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뭔가 다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핸드폰에 집중한 사람들 사이를 걸으면서 어떤 보행자는 너무 심각하게 집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런던에 기반을 둔 사진작가 친구 중 한 명에게 핸드폰에 몰입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와서 핸드폰에 나오는 작은 괴물 같은 생물을 그리기 시작했죠. 전화기 화면이 실제와 디지털 세계가 만나는 포털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반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미국의 한 사진작가도 사람들이 전화기에 너무 열중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래서 디지털로 핸드폰을 빼앗기로 했습니다. 몇몇 커플과 가족들에게 휴대폰을 들고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라고 요청한 뒤 사진 조작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핸드폰을 지워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온 사진에는 식탁 주위에 손을 들고 그 손을 쳐다보면서 네 사람이 아침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대만의 한 예술가는 자동차에 핸드폰을 넣었어요. 4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버려진 전화기를 모았어요. 약 3,600만 원을 써서 2만 5천 개의 오래된 휴대전화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실제 크기의 자동차로 바꾸는데 또 4개월을 더 썼어요. 핸드폰을 색깔별로 모으고 나무 프레임에 못과 접착제로 핸드폰을 붙였어요. 모든 검은 전화는 타이어를 나타냈고 후드에는 무지개 무늬가 들어왔어요. 이 예술가는 핸드폰을 적게 쓰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고 하네요. 또 다른 핸드폰은 인생에서 다른 길을 택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우주로 갔죠. 스마트폰으로 우주에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어요. 회사가 알고 싶었던 건 스마트폰이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2013년에 서리대학교는 이를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트랜드 1이라는 나노 위성의 일부로 넥서스 전화기를 우주로 발사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화기는 위성의 패널 중 하나에 부착되었으며 연구자와 엔지니어 모두 임무 중에 실행할 수 있는 앱을 설치했죠. 우주는 섭씨 영하 270도까지 차가워지고 섭씨 120도까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호하고 실험을 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보호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위성의 컴퓨터는 배터리 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배터리가 너무 차가워지면 시스템이 따뜻하게 해줍니다. 2013년 2월에 회사는 핸드폰을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실험의 배후 생각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위성이 지구와 통신을 중단한 거예요. 2달 후 나사는 로켓을 이용해 3개의 휴대폰을 우주로 보냈고 바로 우주에서 최초로 작동한 전화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서리대학이 보낸 넥서스 전화가 마침내 켜졌지만 최초라는 타이틀은 잃어버렸죠. 어떤 국가에서는 오래된 핸드폰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핸드폰을 스포츠로 만들었죠. 핀란드는 2000년에 휴대폰 던지기 게임을 시작해서 몇 년 뒤 국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죠. 주최 측은 통번역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는 직원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답답함을 떨쳐버리도록 독려했습니다. 재활용 센터들이 한마음으로 쓰레기 수거에 나섰고 후원사들은 핸드폰을 내주며 재활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8월에 열리며 참가자들의 선택지도 많습니다. 참가자들은 220g에서 400g의 무게를 가진 전화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규칙은 간단합니다. 던지기 구역 내에 있어야 하며 전화는 표시된 구역에 떨어져야 합니다. 2014년 당시에 트라이스 레르먼이 미식 축구장의 길이인 110m 조금 넘게 핸드폰을 던져 공식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2명의 엔지니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루빅 큐브를 풀 수 있는 기계를 레고 블록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장치는 뒤섞여 있는 큐브를 분석하고 올바른 순서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4개의 팔이 달린 로봇에게 풀라고 지시합니다. 두 엔지니어는 이전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위해 팀을 이루었으며 이전 기록은 2011년에 세웠죠. 그땐 표준 333인 루빅의 큐브를 5.2초 만에 풀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전에서 새로운 기계는 3.2초 만에 풀었어요. 너무 빨라서 인간의 눈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건 알게 됐지만 제 스마트폰은 여전히 피자 주문할 때 제일 많이 쓰이고 있네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